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뭔가를 딱 정하잖아요. 정하게 되면 그게 옳든 그르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전함 함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요. 이 배를 가지고 오키나와로 돌진을 해라.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 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우리가 오키나와까지 가다가 미군에 들켜서 우리가 폭격을 당하면 따라서 돌아갔는데 그 지휘관들이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죠.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다가 목적은 잊어버려요. 지금은 뭐가 목적이 돼 있냐면, 예, 안녕하세요.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. 디지털 조선통신사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박사님 종종 이야기하시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이나 또 국민들이 이렇게 그냥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게 가미카제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일본 국민성 안에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. 일본 정부의 방침이나 일본 정부가 하는 일들, 일본 국민들의 반응, 그다음에 일본의 매스컴의 반응, 일본의 의학계의 반응,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느낀 게 도저히 한국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?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일본 내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기라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뭔가를 딱 정하잖아요. 정하게 되면 그게 옳든 그르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쫓겨나는, 왕따 당하는, 그게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정도로 되게 돼요.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에는 그 전함 있잖아요. 전함, 배, 군함이 거의 남아나질 않았어요. 거의 남지 않았고 일본 본토가 공격을 당하게 된 시점에 일본 해군은 그 전함 야마토라는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무시하게 큰 전함, 그러니까 전함이라고 해서 큰 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항공모함은 비행기 싣고 다니잖아요. 근데 이 전함 야마토라는 거는 비행기를 실는 게 아니에요. 오로지 대포, 함포 이것만 돼 있는데 사이즈가 항공모함보다 더 큰 거지. 그래서 이 배는 일본의 자존심이었었어요. 전함 함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요. 뭐라고 지시하냐면, 이 배를 가지고 오키나와로 돌진을 해라. 돌진을 해서 정박하는 게 아니라 돌진을 하면 이게 무트로 올라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? 무트로 딱 올라가서 너희들은 육군이라고 생각하고 배에 달린 함포 있잖아요. 함포 사격을 해서 그 적이 상륙 못하게 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.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 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우리가 오키나와까지 가다가 미군에 들켜서 우리가 폭격을 당하면 그냥 침몰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예요. 그래서 함장은 그것은 곧 뭐라고 본부의 명령을 받아들이냐면, 가다가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승조원들을 다 불러서 그 얘기를 하죠.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한단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죽을 준비를 해라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승조원들이 각각 갑판상에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부르고 와이프도 부르고 막 하고 다시 모여서 이제 오키나와로 가죠.
오키나와로 가다가 결국 미 공군의 공습을 받고 그 배는 침몰이 되고 승조원 3,000명이 다 죽죠. 거기서.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있는데, 이제 가미카제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가미카제 특공대. 가미카제 특공대는 제일 처음에 해군, 항공모함을 가진 해군이 시작을 하죠. 그랬는데 이제 해군의 뒤질세라 육군이 가미카제를 시작을 해요. 육군이 가미카제를 시작을 하는데, 가미카제라는 게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항모에 돌진을 해서 자폭하는 거거든요. 근데 자폭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갑판에 폭발을 해갖고는 그냥 부딪혀서 폭발해갖고는 배가 타격을 안 입는데요.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함선의 센터를 골라가지고 그 배에 충돌을 해야지만 그 배의 그 갑판 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250kg의 폭탄을 적재하고 그 부딪혀야 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. 사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사키만 온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살아서 돌아갔잖아요. 살아서 돌아갔는데 그 지휘관들이 불러서 그러더라는 거죠. 너 왜 살아서 돌아왔냐고. 그래서 요번에 나가면 꼭 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죽지 못하겠더래요. 그래서 또 가서 또 폭격하고 돌아오고 혁혁한 전공을 남겼다는데 9번째는 결국 죽었대요.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보낼 거니까.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은, 일본 사람들은 어떠한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생기잖아요. 목적이 생기면 그 방법,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다가 목적은 잊어버려요. 그리고 수단만 남아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그 적군 항공모함을 폭파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. 근데 그걸 폭파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러면 정 안 되면 가미카제라도 하자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. 그게 가미카제가 방법이고 수단이었잖아요. 그랬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번씩이나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 폭탄을 투하하고 살아온 사람을 칭찬해주고 조종수를 더욱 길러서 그 길을 찾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적 함정을 폭파한다는 거는 목표는 어디 갔고 그 적기에 돌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, 이게 방법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뭐가 목적이 돼 있냐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는 오늘 거리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50% 줄었더라, 60% 줄었더라,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재택근무 안 하면 이게 재택근무 안 해서 되겠느냐, 뭐 이런 식의 얘기. 그 다음에 병원에 몰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오면 의료 현장에 붕괴가 일어날 거 아니냐. 너는 일본 국민으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의료 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감안해야 되고 참아야 될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정말 황당하네요.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아베는 자기는 그거 뭐 책임지지 않을 거다, 뭐 이런 식의 뭐 발언까지 했다고 그러는데, 한국 같으면 그거 완전 난리 났을 발언 같은데 그거 괜찮나요? 사람들 뭐 거기에도 별 반응이 없나요?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일본 국민들은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거니 생각하고 사는 거지, 그냥 나는 내 삶은 살면 되는 거지, 내가 나서서 정치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뭐해도 데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.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라는 걸 가르치지 않은 거겠죠.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 보니까 아베 수상 지지율이 그래도 꽤 내려간 것 같던데요. 대놓고 표시는 못해도 그래도 여론조사 하면 조금씩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?
근데 일본은 총리를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.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습니까? 예,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보기에는 국회 해산하면 자민당이 또 일당 돼요. 전혀 다른 나라죠, 우리하고는.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진짜 느낀 게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. 그리고 이 정부도 상당히 유능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뭐 방역 시스템,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작동하는구나.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뭐 선진적인 시민 의식도 갖췄구나.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모범적인 민주국가 아닌가? 또 선진국 아닌가? 이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.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 깨달았을 거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 행정이 나름 기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고,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, 모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그 순간에 그 약을 처방하는 정보가 누가 어디서 무슨 진료를 받았다 병명은 뭐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. 리얼타임으로 들어와요. 그러다 보면 전국 각지에서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올 때 어떤 그 추세를 보면 갑자기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었다든지 그런 분석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는 빨리 그 정보를 캐치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보가 한 달에 한 번 보고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청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치 정보가 다 묻혀 있는 상태에서 정보가 올라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정부의 대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우리는 추세를 알고 미리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일본은 그게 한 달치 데이터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그럼 정부는 그걸 받아야 몇 명인지 나오는 거예요. 지금 일본의 경우는 지난해 이미 소비세 인상 때문에 뭐 경기가 확 꺾였는데 뭐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좀 뭐 여행 계획을 늘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른바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갔고 지금 일본 경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들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. 일단은 뭐 한국하고 상황은 똑같잖아요.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유흥 시설 전부 지금 영업 못하는 상태고 관광업은 거의 다 많이 가는 상태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의 택시 업종이 택시를 사람들이 안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동경에 있는 택시 회사가 600명을 전원 해고했죠. 모든 실물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희망은 안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. 더군다나 이제 올림픽 때문에 잔뜩 쏟아붓었는데 올림픽도 지연되는 바람에 올림픽 특수도 없어진 상태고 이런 상태라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. 그 다음에 고용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가인데요. 요즘에 일본의 소위 개미들이 주식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증권 구자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. 저도 지금 증권 구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줘요. 왜요? 한 달. 밀려 있대요.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한 달씩이나 밀려요? 뭐 밀려 있대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일본 그것도 전산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괜찮겠죠.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후진 나라네요. 정확하게 상호도 얘기해 드려야지. 미즈호 증권이라고 한 달 걸렸어요. 아직도 안 왔어요. 그러다 보니 공적 연기금 손해가 얼마나 났겠습니까? 어마어마하죠. 근데 위대하신 아베 총리께서 연금 지급을 75세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. 보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 이거죠. 75세부터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금을 다 까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말이 없어요. 국민들은. 야,
정말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.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금 뭐 실물 경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자, 디지털 조선 통신사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